기아 좌완 곽도균은 지난 11월 프리미어 12에서 국가대표로서 첫 활약을 펼쳤다. 좌타자 상대 원포인트 릴리프로 투입되었고 한 타자만 상대하고 교체되는 방식으로 2경기 연속, 그리고 시즌 중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3일 연속 등판도 경험했다. 불펜 투수로서 등판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팔을 풀며 대기해야 하다 보니 옆구리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도 했다. 프리미어 11을 마친 곽도균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올 시즌 목표 중 하나는 더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곽도균은 작년에는 경기에 비해 이닝 수가 적었던 것 같다. 좀 더 많이 던져서 짧게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길게도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이미지를 쌓아야겠다고 느꼈다. 좌타자만 막는 투수로 한정되고 싶지 않다. 국가대표에서 경험한 후 나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년 차였던 지난 시즌, 곽도균은 기아의 우승 주역으로 떠올랐다. 필승 개투조의 중요한 일원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기아에서 곽도균은 좌타자 전담 투수가 아니다. 원포인트 릴리프도 아니다.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4경기에서 4이닝을 던지며 2피안타, 4탈 3진 무실점으로 2승을 기록했다. 곽도균은 시즌 시작 전 이범호 감독의 계획에 따라 필승계 투조 자원으로 준비되었다. 감독은 좌타자든 우타자든 한 이닝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기용되었다. 경험이 부족했던 2년차 투수였지만 시즌 초반에는 한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맡긴 후 점차적으로 더 긴 이닝을 맡기기 시작했다. 지난 시즌 곽도균은 71경기에서 55.2이닝을 던졌다. 중간 개투로서는 적당한 수치로 기아에서는 장현식, 전상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던졌다. 71경기 중 40경기에서는 1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13경기에서는 0.1이닝만 던졌으며 8경기에서는 1.1이닝을 던지기도 했다. 우승팀 기아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여전히 신의 투수로서 리그 전체에서는 좌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국가대표에서는 좌타 전담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로 기용됐다. 곽도균은 더 발전할 부분을 여기서 찾았다. 그는 1이닝을 온전히 책임지는 경기를 늘려 시즌 투구 이닝도 조금 늘리며 믿을 수 있는 중간 개투라는 이미지를 리그에 각인시키고자 한다. 곽도균은 프리미어 12가 끝난 후 2주 동안 옆구리 부상으로 충분히 쉰 뒤 운동을 시작했다. 완전히 회복돼 시즌 준비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즌 중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마치기 위해 몸을 올리는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조절하고 코어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프링 캠프에서 본격적인 피칭 훈련을 시작한 곽도균은 올해의 목표는 좀 더 많은 이닝을 던져 믿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되는 것이다. 체인지업 구사율을 높이고 지난해 던지다 중단했던 컵페스트볼도 다시 던질 예정이다. 아베스존이 낮아지면서 내 투심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작년보다 더 잘하고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던져 믿음을 더 얻고 싶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 받는 기아의 어른스러운 젊은 선수 곽도규 아버지, 이제 월세는 제가 부담합니다. 기아의 3년 차 좌완 투수 곽도규가 팀의 우승과 함께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 대열에 합류했다. 2025년 연봉 계약을 통해 기아 선수들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기아가 22일 발표한 연봉 재계약 결과에 따르면 곽도규는 올해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3,300만 원에서 262.6% 상승한 금액이다. 하루 전 김도영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되며 400%라는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기아 구단의 최고 연봉 인상률은 233.3%였다. 2015년 1억 2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른 양현종과 2024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 최지민이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김도영이 아니었다면 기아 역대 최고 인상률은 곽도규가 차지했을 정도로 그의 연봉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기아에 입단한 곽도규는 2년 차였던 지난해 71경기에 등판해
4승 2패 2세이브 16홀드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하며 팀의 필승 개투조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첫 한국 시리즈에서도 긴장 없이 대담한 투구와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4경기 동안 4이닝 2피안타 4탈3진 무실점으로 2승을 거두며 큰 주목을 받았다. 22일, 곽도규는 이범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및 최영우, 양현종 등 선배들과 함께 미국 전지훈련을 위해 출국했다. 억대 연봉자가 된 그는 출국 전 인터뷰에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쁜 숫자라며 웃음을 보였다.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이는 그의 연봉 인상 소감은 남달랐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광주에서 자취 중인 그는 입단 후 건강보험과 연금 등 지출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작년까지는 아버지가 월세를 부담해 주셨는데 내가 내겠다고 했음에도 이번까지만 내주겠다며 도와주셨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낼 수 있게 됐다고 미소 지었다. 지난해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 대부분이 큰 폭으로 연봉이 상승했다. 투수 황동환은 3,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으며 세이브왕 정혜영은 2억 원에서 80% 증가한 3억 6천만 원에 재계약했다. 정혜영은 지난해 기아에서 연봉 평가 1위를 기록한 투수였다. 포수 한준수 역시 5천만 원에서 180% 인상된 1억 4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는 유격수 박찬호와 외야수 최현준의 연봉도 대폭 올랐다. 박찬호는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최현준은 2억 2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인상된 금액에 사인했다. 22에서 23일 스프링 캠프를 떠나는 기아는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투수 김사윤을 제외한 44명과 계약을 마쳤다. 프로야구 선수 곽도규가 한 글자씩 정성스레 필사하는 모습이 지난달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등장했습니다. 좌완 투수인 그는 돈을 버는 손으로 취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오른손으로 필사를 진행합니다. 2004년생으로 올해 만 20세인 곽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요. 그런 그가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필사를 취미로 삼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필사를 시작한 후 확실히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다고 그 효과를 전했습니다. 2025년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중 하나는 단연 필사입니다. 그동안 필사는 일부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을 손으로 옮겨 쓰는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에서는 필사를 목적으로 기획된 책들이 대거 출간되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따라 쓸 글이 인쇄되어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필사를 위한 빈 공간으로 구성된 책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해 필사 도서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692.8%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출간된 필사 도서의 종수도 57권에서 81권으로 4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담당 김현정 씨는 특히 20에서 30대 사이에서 독서를 넘어 필사로 확장되는 아날로그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며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예쁘게 글씨를 써서 꾸미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문화가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사 도서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학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부터 헌법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때 계엄 전국의 영향을 받아 헌법 필사 도서는 품절 사태까지 빚기도 했습니다. 곽 선수가 언급한 것처럼 필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이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또한 여러 작가들은 필사를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는 방법으로도 추천합니다. 손과 팔에 힘을 실어 종이에 정성껏 써 내려가는 행위는 단순히 읽는 것보다 글의 의미와 정신을 깊이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다면 다짐한 것들을 한 글자씩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